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등의 초원에 살며 어린 왕자의 제거 대상으로 유명한 바오밥 나무는 자세한 건 몰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나무다. 바오밥이라는 이름은 많은 종의 아버지라는 아랍어 아부이밥에서 따왔다고 하고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처럼 보인다고 하여 업다운 트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다가스카르에는 바오밥 에비뉴라는 가로수길도 있고 세네갈에서는 국가의 상징으로 쓰이는 나무다. 코끼리도 강아지처럼 보일 만큼 거대한 바오밥 나무는 직경 10m 높이 30m까지도 자란다. 생존력도 강해서 보통 400년 길면 6000년까지도 살 수가 있다. 악마가 땅에서 나무를 뽑아다 찌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악마의 나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창의력 대장 아닐까? 그래서인지 어린 왕자에서도 행성을 파괴하는 나무로 묘사되지만 정령이 살고 있다는 좋은 전설도 있다고 한다. 엄청나게 거대한 탓에 딱딱하고 무거울 것 같지만 사실 속이 비어서 가볍고 부드러워 손으로 꾹 누르면 자국이 생길 정도이고 코끼리도 뜯어먹고 간다. 꽃이 펴도 짧게는 하루 길어도 3일 안에 져버려서 꽁날도 없는데 이 꽃에서 채취된 꿀이 아주 깊은 맛이 나고 희귀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한다. 바오밥 꿀 먹어본 사람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현대 바나나의 기원은 기원 전 1만 년쯤 우연히 생긴 씨 없는 바나나의 모종을 재배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돼 지금은 전 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바나나는 생식용과 요리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무려 300가지 종류나 된다. 그렇게 많아? 생으로 먹는 바나나의 99%에 해당하는 캐번디시는 익숙하겠지만 신맛나는 보랏빛의 모라드도 있고 삶거나 구워 먹는 요리용 바나나로는 40cm 이상의 툰덕 부채꼴 모양의 링키드도 있다. 근데 바나나는 왜 씨가 없지? 바나나의 씨가 없어진 건 우연에서 시작된 건데 씨 없는 돌연변이가 맛있어서 계속 사람 손에 길러졌다고 한다.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의 현지인들은 지금도 야생의 씨 있는 바나나를 먹는다. 놀랍게도 바나나는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에 효과가 큰데 꽃가루 시즌 8주 전부터 하루 2개씩 바나나를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바나나는 10년 전에도 지금도 멸종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캐번디시 종의 바나나는 최근 거론되는 파나마 병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고 씨앗을 통해 재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멸종할 만큼 위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 모두 안심하고 바나나를 먹자. 선인장이라고 하면 보통 사막에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제주도의 명물 백년초도 선인장이다. 제주도 가면 백년초 초콜릿 팔던데. 백년초의 고향은 멕시코인데 200년 전쯤 해류를 타고 제주도에 정착했다고 하며 지금은 제주도의 특산품이자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멕시코에서 제주도까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떠밀려온 걸까? 백년초 이름의 의미는 100가지 병을 낫게 해준다는 뜻인데 그래서 옛날부터 약과 건강식품으로 쓰였고 지금은 초콜릿, 떡, 식용색소 등 두로 쓰이고 있다. 사계절을 다 살 수 있는데 여름에는 물을 잔뜩 먹으며 겨울에는 영하 20도의 혹한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휴면에 든다고 한다. 병충해에 죽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고 한 자리에 심어주면 수십 년 동안 흙을 안 갈아줘도 잘 사는데 오히려 뿌리 성분이 좋아져 가치가 높아진다고 한다. 오히려 좋아. 선인장들은 대부분 열매 따로 줄기 따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백년초는 줄기, 열매, 뿌리, 꽃이 전부 성분이 다르다 보니 다시 빼곤 다 가치 있게 써먹을 수 있어서 아낌없이 주는 식물이기도 하다. 다음엔 어떤 걸 다뤄볼까? 댓글로 추천 부탁해. 식충식물의 대명사 파리지옥은 송곳니 같은 촉수를 펼치고 피로 물든 것 같은 입을 쩍 벌려서 겁없이 들어온 파리를 잡아먹는다. 얌얌 맛있다. 보통은 움직이지 않는 다른 식물들과는 달리 파리지옥은 동물처럼 스스로 움직여서 벌레를 먹는데 심지어 소화도 시킬 수 있다. 동물의 입처럼 생긴 이 부분은 이파리 일부이고 여기에 가시가 자란다. 잎의 안쪽에는 한쪽에 3개씩 강강모라고 부르는 센서가 자라는데 먹잇감이 이 센서에 2번 닿으면 입을 빠르게 닫고 가둬서 잡아먹는다. 이 모습이 재밌어서 일부러 젓가락 같은 것을 넣어서 파리지옥을 낚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속아서 낚인 파리지옥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다. 하지 마라 그랬다.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의 파리지옥이 있는데 상어 이빨을 닮은 파리지옥, 브러쉬 같은 파리지옥, 새빨간 상어 이빨 같은 파리지옥 등 다양하다. 따뜻한 계절에는 열심히 곤충을 잡아먹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동면에 들어가는데 정말 동물 같은 식물이다. 개성적인 외모와 동물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전 세계의 많은 마니아들이 집에서 키우는데 모기도 잘 잡아준다면 여름에 한 마리 키워볼까? 인도양 북서부에 위치해 소말리아와도 가까운 세계문화유산 소코트라 섬에는 특이한 나무가 자라고 있다. 바로 시뻘건 용의 피를 흘린다는 이름을 가진 용혈수다. 영어 이름도 드래곤 트리인 이 나무는 높이 20m 이상 자라는 초거대 나무인데 이름처럼 상처를 입으면 피처럼 빨간 수액이 흘러나온다. 용혈수의 이명인 드라세나는 드라카이나라는 그리스어가 어원으로 뱀이나 드래곤 같은 생물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 눈에는 용혈수의 독특한 모양이 드래곤을 연상시켰나 보다. 용혈수의 수액은 소독과 지혈에 효과가 좋아서 의약품으로 쓰이거나 가구나 도자기의 염료로 쓰였는데 그 역사는 2000년 이상이다. 용혈수가 서식하는 소코트라 섬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극건성 타입의 땅인데 1년 내내 강수량이 250mm 정도이고 그마저도 안개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하드모드에서 용혈수는 수분을 섭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가지를 넓고 좁게 밀착시키고 잎들을 붙여서 안개를 모으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수명도 굉장히 길어서 6000살로 추정되는 나무도 있는데 물도 마시기 어렵고 가만히 서서 6000년이나 살아가는 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아, 소고기, 송이버섯보다 싸다. 고급 버섯의 대명사인 송이버섯은 뛰어난 향기로 고평가받는 선물계의 마스터피스 버섯이다. 소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이기 때문에 버섯에서도 짙은 솔향이 나는데 익힐수록 향이 짙어지는 게 매력이다. 하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서양인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한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송이버섯을 먹는데, 송이버섯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죽, 신발 냄새다, 안 씻은 사람 냄새다 라면서 냄새버섯이라는 Tricholomonoschism. 라는 이름을 붙였다. 맛 알못들. 소나무의 기생에서 자라는 송이버섯은 양식이 불가능한데 습도와 기온 및 환경이 완벽해야만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에서만 자라다 보니 송이 도둑놈들이 해마다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산에서 우연히 송이버섯과 비슷한 버섯을 발견해도 함부로 캐면 안 되는데 불법 송이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광대버섯 다음으로 독버섯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송이와 비슷한 버섯을 먹으면 골로 갈 수 있으니 살고 싶다면 산에서 처음 보는 버섯은 절대 건드리지 말도록. 과일의 왕, 두리안. 어디서 똥 냄새 안 나냐?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똥 같은 악취 때문에 호불호가 강하다. 오죽 냄새가 심하면 태국에서는 호텔과 비행기에 두리안이 반입금지 물품이고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없을 지경이다. 2018년 인도네시아의 한 여객기에서 악취가 발생해 모든 승객이 탈출한 사고가 있었는데 악취의 범인은 화물실의 두리안이었다고 한다. 원산지에서도 이 정도인데 어떻게 먹냐? 요즘은 냄새를 억제한 품종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매니아들은 똥 냄새가 없으면 두리안이 아니라고 투덜댄다고 한다. 그냥 똥을 먹어라. 두리안의 냄새에는 양파, 캐러멜, 파인애플 등 여러 냄새가 섞여 있는데 26종류의 휘발물질과 8종류의 화학물질이 함께 시너지를 낸다. 껍질 속의 열매는 커스타드 크림처럼 부드럽고 깊은 단맛의 영향을 듬뿍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B1 함량은 모든 과일 중 최고 수준이다. 과일의 왕이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만 냄새 때문에 걱정이라면 냉동 가공했거나 동결건조해 냄새가 줄어든 두리안을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두리안 먹어본 친구가 있다면 그 맛을 댓글로 표현해줘. 17세기 브라질에서 처음 발견된 불의옥잠은 촌스러운 이름과는 달리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19세기부터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배의 왕래나 댐의 수력 발전을 방해하다 보니 세계 10대 해로운 풀로 선정되어 푸른 악마라는 이명을 갖게 됐다. 번식력도 굉장해서 수생식물 주제의 흙에서도 번식하고 유성생식, 무성생식 전부 가능해 사시사철 번식을 하는 번식왕이다. 오, 번식왕이요. 순식간에 호수를 뒤덮는 불의옥잠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빛을 가리는데 물속의 산소까지 빨아먹어서 그곳의 생태계를 전멸시키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6년부터 유럽에서는 판매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다. 랄브를 닮은 뿌리를 부풀려서 공기를 머금고 둥둥 떠있는 게 특징으로 손으로 누르면 푸슈슉하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간다. 옛날에는 학교의 연못에 불의옥잠을 키우는 곳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다. 대비되는 여러 가지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즐거움, 다른 하나는 사랑의 슬픔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열대우림에서 살고 있는 타이타나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꽃으로 유명하다. 오, 세계 최대의 꽃은 라플레시아 아님? 그것도 맞는 말인데 라플레시아는 하나의 꽃봉우리로 피는 단일 꽃 중에서 가장 큰 꽃이고 타이타나룸은 여러 꽃이 뭉쳐 하나의 꽃을 이루는 꽃차례 중에서 가장 큰 꽃이다. 그렇구먼. 지름 1.5m, 높이 3.5m까지 자라는 타이타나룸은 1년 동안 한 잎이 천천히 피면서 길게는 7년에 한 번 빨라도 2년에 한 번만 꽃이 만개하는데 활짝 핀 꽃은 고작 이틀 만에 져버린다. 그러다 보니 만개한 타이타나룸을 보는 건 워낙 희귀한 일이라서 활짝 필 때는 각종 취재와 관광객들로 붐빈다. 커다란 꽃인 라플레시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엄청 고약한 악취다. 니들은 왜 그러냐? 꽃이 피면서 슬슬 내뿜기 시작하는 악취는 개화 후 8시간이면 최고조에 달하는데 라플레시아처럼 이 악취에 몰려든 벌레들의 몸에 수분을 묻혀 번식하는 방식을 취한다. 한국에서는 서울대공원과 선유도공원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 방구쟁이 친구를 데려가서 타이타나룸과 악취 대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